다음으로 국회 봉쇄와 침입 관련된 증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에게 부여된 임무와 수행한 역할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피청구인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 이후에 집무실로 복귀하여 그날 국회에 배치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배치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바로 미리 파악한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은 경력을 배치하면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해서 1차로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를 전면 통제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로 모여들던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막히게 되었고, 출입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항의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회 외곽에서 출입을 전면 통제한 데 대한 항의가 들어오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참모들과 함께 국회 출입 통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 담화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23시 06분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 등의 출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국회 쪽 기동대에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직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결코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별 출입 상황은 얼마 되지 않아 전면 봉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변화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승인한 포고령과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 23시 23분경 무렵 피청구인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하달되었는지를 물었고, 포고령이 하달되었다고 하자 포고령 관련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피청구인이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서 박한수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박한수 사령관이 전화하여 포고령을 하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력 증언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신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포고령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요구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3시 36분경 조지호 청장이 전화하여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자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하고 23시 37분경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무전을 직접 내려보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방사 관련입니다.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이진우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인 수호신 TF에 출동시켜 국회 본관에 투입하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1시 48분경에 조성현 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조성현 경비단장은 그 지시에 따라 수호신 TF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또 22시 45분경 조성현 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 상황에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라며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 조서에 확인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 구체적 임무와 역할은 현장에 도착한 팀장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뒤 먼저 국회로 출발하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또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장군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방사 및 특전사와 통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수방사 병력이 도착하면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진우 사령관은 23시 51분경 조성현 경비단장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김희규 제3지역대장 등에게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조성현 경비단장이 지난 기일에 심판정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방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수호신 TF를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본청에 투입하는 것으로 역할이 부여되었고 실제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도착한 현장 병력들에게도 국회의사당 본청 출입 통제 임무가 주어졌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의 상황을 묻고 보고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이 국회에 투입되는 수방사 병력이 잘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특전사 관련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헬기를 이용해 707 특임단 지역대를 국회로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병력을 신속하게 국회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김용현 장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곽종근 사령관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즉시 출동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김현태 단장은 소속 대원 96명과 함께 헬기 한 대 8명씩 12대에 나눠 탑승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조특위 3차 회의 당시 수방사의 기관 보고에 따르면 특전사 헬기는 22시 49분경 비행 제한 구역인 R75 공역에 진입하기 위해 긴급 비행 건의를 접수하였지만 수방사 방공작전 통제소에서 승인을 계속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야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하여 진입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신속한 병력 투입을 위해 병력의 헬기 수송을 계획하고 지시를 하였는데 승인이 30분 넘게 보류되면서 707 특임단의 국회 본청 투입이 지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마치 원래부터 국회의원 출입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의결되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병력 투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된 다른 요인이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증거와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전사령부의 김세훈 항공단장도 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상공에서 승인이 보류되자 곽종근 사령관이 항공기들이 왜 홀딩하고 있어? 라며 질책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헬기의 신속한 투입이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작전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23시 40분경까지도 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에 한 대도 착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 23시 40분경 피청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라며 병력의 국회 도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침입을 위해 동원된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 각각의 임무 수행 상황을 직접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피청구인의 지시는 역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국회 외곽을 전면 통제하도록 한 뒤에도 국회에 투입된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날이 바뀐 뒤에도 김용현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투입된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 내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1시 이전까지는 6개 기동대 약 360명이 국회 7개 출입문에 배치되었지만
날이 바뀐 이후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 올수록 경찰 기동대 배치가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는 총 28개 기동대 약 1680명의 경력이 국회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경력은 경찰이 직접 제출한 것이고 김봉식 경찰청장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여 공소장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방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하여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수방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참고인 진술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하여 밝힌 사실입니다.